실종 44일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여성의 사건을 두고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핵심 사업들이 포함된 정부 예산 통과가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용역비 확보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가 선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막을 올렸습니다. 뜨거운 나눔의 열기가 추위를 녹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실종 44일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청주의 5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해 수사 초반 결정적인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수사에 나섰을 때는 CCTV 등 핵심 증거들이 이미 사라진 뒤였는데요. 경찰은 결과적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에서 퇴근길 여성이 실종된 건 지난 10월 14일이었습니다. 전 연인이었던 김모 씨는 이날 바로 이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틀 뒤인 16일,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 사건으로 취급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실종된 여성의 가족들이 김 씨의 범행을 의심했지만 경찰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전 연인을 경찰의 참고인으로 소환한 건 실종 신고 26일 뒤인 지난달 11일이었습니다. 김 씨의 당일 행적이 심상치 않은 점을 알게 된 경찰은 이틀 뒤인 지난달 13일 일선서에 전담 수사팀을 꾸렸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실종 당시 사라진 차량의 행적을 쫓았지만 도로와 상점의 CCTV는 대부분 보관 기한이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흑돼지는 건 흑돼질 수 있는데 이미 원하는 그 카메라 저기가 이게 2주마다 이게 백업이 되니까 이미 10월 중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거든요. 김 씨의 범행은 치밀했지만 수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직접 위조한 번호판을 실종된 여성의 차량에 달고 다녔지만 경찰은 핵심 단서인 위조 번호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또 김 씨가 살해한 여성의 시신을 자신의 거래처 폐수 처리 시설에 몰래 유기했지만 경찰은 김 씨의 출입이 잦던 이 거래처 역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실종 44일이 지나서야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족에게 위로를 표하며 시일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 결과적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계획 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할 심의위원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김 씨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진단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충북의 핵심 사업들이 포함된 정부 제출 예산안이 통과까지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통과가 되면 당장 내년부터 중요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충북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충북 1호 공약인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용역비 5억 원은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냈었고 기재부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에 반영된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계획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야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추진할 대로 가져다.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오송 AI 바이오 영재학교 공사비도 현재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에 하나 제외돼 내년에 착공하지 못하면 2028년 개교가 무산될 수밖에 없어 끝까지 주목해야 할 사업입니다. 또 충북 홀대론까지 불거졌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반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체 예산이 증액돼 당초 대상 지역에서 빠졌던 옥천군이 추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충청북도가 주력했던 미호강 홍수 예방 사업 설계비,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 수소 인프라 구축 예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의원 전체가
팀을 짜서 저희들이 순번 정해가지고라도 충분 예산들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과는 거리가 먼 지역 예산들이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의결만 한다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충북 정관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9조 5천억이 넘는 걸 목표로 저희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만간 정부 예산 10조 원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정부 예산 9조 원 시대를 열었던 충북이 국비 확대 기조를 이어가며 핵심 사업에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초읽기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내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의 선거 관련 활동이 오는 5일부터 제한됩니다. 자치단체장은 오는 5일부터 사업 홍보물 발행과 배부, 근무 시간 중 사적 행사 참석 등이 금지됩니다. 또 내년 2월 3일부터는 광고물 게시가 추가로 제한되며 내년 3월 5일부터는 언론, 광고 출연 역시 제한됩니다. 한편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3일에 시작됩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영환 지사가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올해 마지막 직원조회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받을 행동을 삼가고 선거 기간 내내 엄격한 관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연말을 기점으로 경찰이 김 지사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이 어제 충북에서도 막을 올렸습니다. 청주 상당공원에는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져 본격적인 모금의 대장정을 시작을 알렸는데요. 해마다 100도를 훌쩍 넘겼던 지역의 뜨거운 나눔 열기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김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도탑이 100도를 향해 올라가자 축포가 터져 나옵니다. 따뜻한 기부 온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로 굴뚝 모양을 본떠 만든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매년 연말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104억 원으로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목표 금액의 1%인 1억 4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온도는 1도씩 오릅니다. 올해는 아마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정 부모들 그 생계가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소외된 계층에다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올해도 지역 기업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충북에서 터전을 잡아가지고 성장을 했으니까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해 가지고 따뜻한 온정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지역 3개 중학교가 연합한 동아리에서 연말 모금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만든 수제품을 팔아 얻은 수익 148만여 원을 기부하며 나눔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키링이나 비즈 반지 그리고 가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기부액을 모았어요. 교육복지 관련 사업에 많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충북은 올해 초까지 14년 연속으로 목표한 액수를 채워 온도탑 100도를 계속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목표액을 넘어선 모금액의 비율은 SK하이닉스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95억 5천만 원을 기부한 재작년을 빼면 점점 낮아지는 중입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충북 내 11개 시군에도 설치돼 약 2달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MBC 충북의 성금 접수처와 ARS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에서 간편 결제 방식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먹을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냥 드림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달부터 5개월 동안 청주와 충주, 제천, 진천, 괴산 등 5개 시군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서는 1인당 2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제공하고 내년 5월에는 증평과 음성군도 추가됩니다. 1차 방문 때는 간단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뒤 받을 수 있으며 재방문 시에는 상담 이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충청북도는 거주 불명자나 미등록 이주민 등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주의 지역 화폐인 충주사랑 상품권 카드의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됐습니다. 충주시는 12월 충전 첫날인 어제 오전 7시쯤 남은 50억 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카드 충전은 잠시 중단되며 내년 1월부터 다시 가능합니다. 한편 9월부터 13%의 높은 할인율을 유지했던 충주시는 다음 달 할인율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부터 일부에서 제기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논란에 대해 이들이 연말까지도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김영석 관장이 선열의 뜻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유품 환수 운동에 나섰는데요. 42년 전 인수증을 들고 독립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고 장준하 선생 등과 함께 중일전쟁에 참전했다 한국 광복군 이지대에 투신했던 애국지사 고 송창석 선생의 아들 송진원 씨. 천안 독립기념관까지 발걸음을 했습니다. 손에는 1983년 12월 2일 작성된 접수번호 12번의 전시자료 인수증이 들려 있습니다. 42년 전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의 뜻에 따라 독립기념관에 쾌척한 광복군 관련 유품 20여 점을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큰 의미를 갖다가 가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시키니까. 하지만 그 자료를 복사를 하고 추리고 정리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틀려졌죠. 광복군 기관지 광복, 한국 광복군 훈련교재 정운대강 등 수장고에서 다시 빛을 본 유품. 당시 광복군의 모르스 무전법과 기상상황 관찰 보고법 등 광복군의 피땀이 아버지의 채취가 누런 종이 위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수 요청에 독립기념관 측은 광복군 연구의 핵심 자료로 장기 보존 처리와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한 국가 등록 문화유산이라면서 난감해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회신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당장 돌려드릴 수 없는 상황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이런 경우가 갑작스럽게 오셔서. 송 씨는 독립유공 선열들의 피땀이 최근 들어 훼손된 만큼 유품을 되돌려 받아야겠다며 김영석 관장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고령인 다른 후손들의 문의도 잇따른다며 릴레이 환수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40년이 좀 넘어서 지금 이렇게 아버님 유품을 다시 보니까 독립운동하신 그 선조들이 그 위대함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진천구는 어제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업 모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진천구는 현재의 구조로는 숨겨진 친일재산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가 기초조사를 맡고 국가가 귀속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송기섭 진천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파 민규식의 후손들이 서울 삼청동 안가 부지를 팔아챙긴 40억 원에 대해서 국가 귀속을 위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창호 실리콘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1층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도급 관계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참가한 제19회 충북교육감기차지 고3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가 어제 15일 동안의 열전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충청타임즈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는 충주 대원고가 축구 우승을, 충주고가 농구 우승을 각각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충주 지역 학교가 두 종목을 동반 제패했습니다. 충주 대원고는 축구 결승에서 운호고를 1대0으로 꺾었고 충주고는 농구 결승에서 세광고를 34대 29로 누르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오는 2027년까지 청주 원도심의 학교 이전 부지를 교육문화 복합시설로 리모델링합니다.
이에 따라 옛 상당초등학교는 예술교육공간인 가칭 미래융합체험교육원으로 또 옛 복대초등학교는 클라이밍과 다문화 교육시설을 갖춘 꿈꾸는 체험교육원으로 각각 조성됩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빈 학교터를 학생과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음성군 대소면의 인구가 읍승격 기준인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음성군에 따르면 대소면은 지난달 28일 기준 내국인 인구가 2만 2명을 기록해 음성읍과 금왕읍에 이어 세 번째 읍승격을 앞두게 됐습니다. 경기도와 인접한 대소면은 지난해 7월부터 성본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입주가 진행되며 인구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음성군은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쯤 읍승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새로운 관광체험시설인 옥화 집트랙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청주시가 옥화자연 휴양림에 19억 8천만 원을 들여 조성한 옥화 집트랙은 높이 5m, 길이 333m로 이용자가 손잡이에 설치된 가속장치와 제어장치를 활용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집트랙은 유료로 운영되며 이달 한 달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